자, 16번부터 20번까지 철학의 철학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학의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이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오진 않아. 그런데 다른 쉬운 개념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정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지문이 뭔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 자, 지문 시작할게.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양의 근대 철학은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 자, 밑줄 쳐볼래, 주체. 자, 데카르트는 합리론자야, 합리론자. 프랑스 사람이고, 데카르트는 합리론자고, 서양의 근대 철학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주체 중심의 철학을 주장했던 프랑스의 합리론자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 자, 밑줄 쳐볼래, 모든 것의 근거. 그러면 모든 것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는 주체가 중심이란 얘기지,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이란 뜻이야. 메모에 중심이란 뜻이야.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래.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데카르트가 말한 거야. 주체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주체가 모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해되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유태인 학살과 같은 폭력의 경험은 이러한 철학적 사유를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자, 여기 지금 나온 내용 중에 유태인 학살이 나왔는데 이게 예로 등장했는데, 자, 유태인 학살이 뭐야? 유대인들을 게르만 민족은 독일 민족이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들인데 유대인을 가상의 적으로 해가지고 유대인을 학살한단 말이야. 그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가스실에서 가스를 분사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왜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자기 주체 중심의 철학이 반성을 했을까? 이 게르만 민족이 자기중심,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유대인을 학살한 거야. 그러니까 반성의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유대인 학살은 아까 말했던 데카르트의 주체 중심의 철학의 결과야. 그 다음 주체 중심의 철학이 타자에 대한 폭력. 여기 나왔잖아. 주체 중심의 철학이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 그게 바로 게르만족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실제 2차 세계대전의 예잖아. 예. 그래서 반성한 거야.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던 철학자 레비나스, 여기는 주로 내용이 레비나스 얘기지,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다. 이게 레비나스의 철학의 가치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자 중심의 철학. 아까 데카르트가 말했던 주체 중심의 철학의 정반대가 나오는 거지. 자, 주체 중심의 철학은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폭력의 정당화를 근거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상적 배경이 됐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반성하게 됐고 타자 중심의 철학으로 전환됐다. 레비나스,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가는 것, 곧 초월이라고 보았다. 자, 초월이란 단어는 레비나스의 철학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근데 초월이 뭐냐고 물어보면 레비나스는 진정한 삶을 향해 나가는 것, 이걸 초월이라고 얘기한 거지. 초월은 A에서 B로 이행이며, 이런 내용들이 다 레비나스야. 그의 철학은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탐구했어. 그러면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지니까 당연히 중요한 존재가 되겠지. 아까 주체 중심의 철학과는 정반대가 될 거야. 그는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는, 자, 기존 철학은 데카르트 철학을 말하는 거고, 주체가 뭐래 그랬더니 주위의 모든 것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 밑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 이게 뭔데?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가 되겠지.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중심적 존재로 보고 있는 게 데카르트의 생각이야. 이 주체는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르만 민족이 타자, 유대인을 마음대로 죽여도 돼.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자기와 동일한 것, 주체는
자기와 동일한 것이고 자기중심적 존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봤어. 자, 이제부터는 레비나스는 타자 중심적이니까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자, 그러면 레비나스가 주체를 뭐라 하냐면 동일자가 뭐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구하고 같은 사람일까? 타자하고 나는 같은 사람이 되겠지, 그지? 이해됐니? 타자를 아까 얘기했던 주체 중심의 철학에서는 자기 중심이야, 이기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타자 중심의 레비나스에서는 타자도 나와 동일한 사람, 그게 동일자란 말이야. 알았니? 그러면 존중해 줘야 되겠지.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기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봤다. 레비나스는 그러니까 타자는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야. 이처럼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레비나스에는 타자성이라고 하는 거야. 타자성.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주체 중심적 철학에서는 주체가 있잖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의 철학에서는 타자는 나와 동일한 사람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주체가 뭐라 했어? 여기 뭐라 하냐면 주체로 환원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타자다라고 얘기했지. 레비나스. 확인해 봐야 돼. 개념 이해됐으면 넘어갈게. 이러한 타자의 개념을 바탕으로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 향유의 주체성. 두 번째는 환대의 주체성. 그럼 향유는 뭘까? 야, 봐봐.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간다. 이거 아까 위에 나온 단어로 하면 뭐야? 초월이지, 초월. 이행한다 그랬잖아. 초월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전자에서 후자로 나간다. 위에서는 뭐랬어? A에서 B로 이행한다 그랬지. 향유는 당연히 말 그대로 즐김이고 누림이지. 다른 누구도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권한이 바로 향유래.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레비나스야. 레비나스 입장에선 향유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라 그랬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만 그를 대신해서 먹어주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유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주체란 말. 주체. 아까 얘기했던, 자, 레비나스는 홀로 누릴 수 있는 것, 그 모습, 그거를 자기성이라고 한다. 자기성. 자, 레비나스의 용어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레비나스는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향유에서 환대로 나아간다는 뜻이고, 향유에서 환대로 나아가는 뜻이고, 이게 이행이고 초월이라고 그랬어. 향유는 즐기는 거라고 했는데 레비나스는 이 즐기는 건 개체의 고유한 행위이면서 홀로 누릴 수 있는 자기성이라고 얘기했다. 여기까지 됐지? 이런 점에서 향유의 주체는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이래. 자기성을 바탕으로. 잘 모르면 대신 먹어줄 수 없어. 배고픈 사람이 직접 먹어야 돼. 그런 얘기야. 하지만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불확실하기에 주체의 욕구는 항상 충족되지 않는다. 자, 여기 나온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했어. 항상. 생각해봐.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항상 충족되지 않는다.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충족되지 않는 거야. 타자 중심의 철학에서는 타자는 동일자이면서 저 반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타자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타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가 충족될 수가 없지.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타자성을 갖고 있는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니까. 이에 주체는 주변에 존재하는 존재들을 소유해 가면서 자기성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 이처럼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초월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월할 수 없다는 위에서 말한 대로 충족할 수 없다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이기적이며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는 저 향유의 주체성은
향유의 주체성은 충족될 수 없다. 즉 초월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야. 자, 여기 레비나스 얘기고, 따라서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가 요구되는데, 자, 그러면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 자, 이것도 괄호를 묶으면 위에서 나오는 A에서 B 이행 초월을 의미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향유에서 환대, A에서 B,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 다 마찬가지지, 그치? 레비나스는 이를 타자의 출현이라고 봐서 또 나와서 용어,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 어떤 동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타자의 출현이라고. 타자가 출현하지 않았을 때는 다 갇힌 세계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타자가 출현하니까 열린 세계로 이행하는 거야. 그러면 타자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타자를 통해서 뭔가 열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레비나스 생각이지. 세계를 향하던 주체 앞에 낯선 타자가 나타났어. 타자의 출현, 호소한다. 뭐라고? 레비나스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할 때 기존과는 다른 참다운 주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발전한 거야. 그런데 뭐냐면 타자가 호소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대. 응답하고. 그러니까 타자를 외면하면 돼, 안 돼? 외면하면 안 되겠지. 타자를 인식하고 타자의 호소를 들어주고 타자의 존재를 주체로서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발전한다고. 열린 세계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타자가 출현하지 않으면 주체는 그대로 갇힌 세계에 머물 수밖에 없겠지. 중요한 거야. 그러면 타자가 없다는 건 주체적 삶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타자가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주체보다 타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타자 중심의 철학을 얘기한 거야.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을 환대라고 했어. 환대. 자, 밑줄 쳐야 되겠네. 환대. 환대가 뭔데? 수용이라는 뜻이야. 환대는 바로 수용이다. 타자가 있잖아. 뭘 요구하면 그대로 받아줘야 돼.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야. 책임지는 거야. 그게 주체성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타적이지. 환대의 주체성은 즉 아까 주체성이라는 게 주체 중심의 주체인데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고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수용하는 것을 환대라고 한다. 그러면 향유에서 환대로 가야 되겠지.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이기성의 의문을 제기. 아,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타자의 요구를 무조건 응답하는 게 환대라고 그랬는데 환대하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건 뭐야? 자기 반성이지. 자유와 이기성의 의문을 제긴다. 이게 바로 자기 반성이란 말이야. 자기 반성. 자기 반성을 하게 되면 타자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겠지. 그리고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도와줘야 된다 생각한 거지. 이러한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인 관계다. 비상호적인 관계 무슨 뜻이야? 비상호적이다 라는 말은 일방적이다 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주체하고 타자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타자는 요구하는 거고 주체는 그걸 수용하는 거야. 일방적이야.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주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비상호적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점, 이게 바로 비대칭적이다. 그러면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한 단어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비상호적, 비대칭적 관계. 레비나스의 이야기였어. 타자 중심의 철학에서는 비상호적, 비대칭적 관계가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라고 정할 수 있겠네. 자, 그렇다면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서 자기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일까? 그러면 완전 희생이잖아. 완전 희생. 이타적인 게 자기 걸 포기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거야.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은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제한 밑줄 줘봐. 제한은
완전 포기가 아니야. 자기 걸 좀 줄이는 거야. 그 다음에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서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내 것을 버리는 건 아니야. 내 것을 조금 양보하고 그 양보한 걸 타인에게 주는 거지. 그게 자기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얘기한 거야. 타자는 주체의 존재를 침몰시키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성에 갇힌 세계에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한다. 초월은 아까 얘기했던 단어로 이행이란 단어지. 그지? 그러면 갇힌 주체에서 열린 주체로, 열린 세계로 바꿔주는 게 타자의 역할이 되겠지. 그러니까 타자가 없으면 이런 이행이나 초월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레비나스는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타자 없으면 그냥 자기 주체적 이기적인 존재로 끝나버린다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무리. 이처럼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다. 걸어놓고 볼까? 이게 레비나스에 대한 평가고 가치지, 그지? 주체성의 의미를, 주체성은 그러면 자기중심 이랬는데 아니야. 주체성은 타자의 출현과 더불어 타자를 통해서 자기 주체를 확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했지. 또한 그동안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었던 대상인 타자를 주체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려놨지. 그지? 생각해봐. 이기적인 존재에서 머물 걸 이타적인 존재로 바꿔놨잖아. 훌륭하게. 그게 누군데? 타자. 타자가 더 중요하지.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 사유를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어. 그러니까 발상이야, 발상.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생각한 거지. 다 전부 주인공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주인공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인공하고 갈등하는 반동인물, 타자란 말이야. 우리의 시각을 있잖아. 주체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바꿔놓은 거야. 그게 새로운 접근 방법이지. 그리고 인식의 틀을 제공했으며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말했다. 여기 개개인. 자, 개개인은 주체와 타자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이전에는 주체만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타자도 중요하니까 개개인이 되는 거지. 개인, 주체와 타자를 말하는 거야. 말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아예 나와버렸네. 이게 레비나스의 철학, 타자 중심의 철학의 가치에 해당되는 거지. 자, 문제 풀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야. 1번 문제로, 자, 16번 문제로 갈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동일자는 타자를 동일자로 해서 주위의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대한다. 자, 동일자는 주체라고 한다면 동일자, 주위의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대한다. 1번 같은 경우 하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모든 것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주체가 자기중심적 주체가 되겠지. 자, 그럼 동일자는 뭐라고 불러? 주체라고 부른다. 주체. 자, 동일자는 주체고 주체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취하니까 맞았고. 2번. 환대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수용 똑같은 말이지. 환대가 수용이라 그랬어. 향유의 단계에서 환대의 단계로 이어간다, 발전한다 그랬지. 환대는 무조건적 수용을 말하는 거고 향유는 개인의 고유한 행위라 그랬지. 2, 3번도 똑같은 설명. 개체의 고유한 행위겠지. 즐기는 거, 누리는 거. 맞았어. 4번. 타자성은 타인의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건데 타자를 위해 주체가 기꺼이 희생하는 성질이다. 이건 틀렸네. 4번 틀렸네. 타자성이라는 게 뭐야? 타자성은 레비나스가 뭐라냐면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그런데 타자를 위해 주체가 기꺼이 희생하는 성질이라는 건 틀렸죠. 자, 그러니까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 이게 타자성이라서 주체로, 자, 거기서 적어봐.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 이게 타자성이야. 여기서 말한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이거 아니고요. 4번 틀렸고. 4번. 자기성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리는 거. 아까 향유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지, 그지? 이게 바로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비로소 자기성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았죠. 정답은 4번이야. 타자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타자성은 금방 정리한 대로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타자성이라고 해야지 저렇게 설명하면 돼. 자, 17번으로 갈게. 기억에 대한 레비나스의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에서는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이행, 초월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지금 말해야 돼. 그러면 레비나스가 저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했을까? 1번. 주체의 욕구가 항상 충족된 상태가 되도록. 자, 이건 틀렸지. 왜? 항상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지. 항상 충족된 상태, 이 말은 틀렸어. 왜냐하면 주체의 욕구는 항상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레비나스가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고, 2번. 주체의 일부분으로 환원되어 주체와 합의를 이룬다? 예, 이거는 레비나스가 뭐라 했냐면 타자를 주체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 환원될 수 없는 존재. 환원될 수 없는 존재. 이게 주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타자를, 다른 사람을 주체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번도 틀렸다고. 환원되어라는 말이 틀린 거지. 3번. 주체의 분열을 유도하여 자기성이 소멸되도록 만든대. 자, 이것도 틀렸지. 왜? 타자가 출현하면 어떻게 돼? 주체의 분열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없지만 내용이 완전히 틀렸지. 자기성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타자의 출현은 결국 향유에서 환대,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이행하고 초월한다 그랬잖아. 소멸이란 단어가 틀렸네, 그지? 4번. 주체를 진정한 삶으로, 이거 맞았잖아. 진정한 삶으로 이끈대. 진정한 삶이 뭔데? 열린 세계. 또 다른 말로 환대겠지. 환대. 향유가 아니라 환대로 이행하는 거지. 자, 정답은 4번이고, 자기성을 조금 일부분 희생하면서 타자를 위하는 행동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타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고, 진정한 삶으로 초월 가능하다. 이행 가능하다. 초월은 무슨 단어? 이행이란 단어하고 같은 뜻이지. 맞았네. 4번이야. 주체를 열린 세계에 갇힌 세계가 아니라 바뀌었지. 주체를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바꾸어준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야. 18번.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거. A는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다 그랬잖아. 놓였다. 자, 이 A는 자, 무슨 뜻이냐면 일정한 곳에 놓다란 뜻이야. 두다란 뜻이야. 일정한 곳에 놓다 혹은 두다라는 의미가 전쟁의 참상에 놓여있다. 거기에 놓여있다라는 뜻이야. 놓다 혹은 두다. 1번. 새로 산 연필을 책상 위에 어디에 놓다. 정답은 1번이네. 똑같은 뜻이 하나니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게 놓여다. 2번. 어느 하루도 마음이 놓인 날이 없다. 여긴 편안하다. 걱정이 없다라는 뜻이야. 이 놓이는 2번은 걱정이 없다라는 뜻이고, 좀 다르지, 그지? 3번. 들판을 가로지르는 새 도로가 놓여있다. 이 말은 만들어졌다, 건설했다, 뭐 이런 뜻이야. 새로운 게 설치되거나 건설되다 라는 뜻이야. 건설되다 혹은 설치되다. 4번. 다리가 놓이는데 똑같은 말이네. 3번하고 4번은 건설되다, 설치되다니까 똑같은 뜻으로 쓰였고, 5번. 꽃무늬가 노인이라고 하는데, 노인, 여기는 무늬가 새겨지다라는 뜻이야. 새겨지다. 무늬를 새기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지. 1번. 자, 18번 했으니까 19번으로 갈게. 19번. 가와 보기의 관점을 비교한 거다. 이해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레비나스고 보기의 관점 볼까?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 세 가지를 생각해봐. 가하고 보기가 이퀄이 될 수 있지, 그지? 이퀄 똑같아. 아니면 정반대가 될 수 있지. 세 번째, 가의 내용을 나가 설명하고 보기가 설명하고 있으면 포함 관계가 있단 말이야. 가가 크거나 보기가 클 수가 있다고.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보기 읽으면서 이게 가하고 레비나스하고 보기의 관점하고 어떤 건지 빨리 찾아내야지. 자, 그럼 볼까?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다. 타자는 나와의 투쟁 관계. 벌써 봐봐. 나와의 투쟁 관계. 무슨 관계야? 대조적 관계잖아.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은 더 발전하고 초월하는 계기라고 했는데 얘는 타자가 나와 투쟁하는 관계래. 싸우는 관계래. 도움이 안 되지. 그지? 나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는 잠재적인 적이래. 타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잠재적인 적이래. 이러한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재가 필요하대. 모든 인간이 자유에 대해 기반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재가 필요하대. 중간에서 타협하게 하는. 따라서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는 인간이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힘, 즉 국가가 요구된대. 이러한 국가는 상호 간의 합의와 계약을 근거하게 된다. 이거 루소의 사회계약서를 의미하는 거야. 이거 사회계약설이라는 유명한 글이야. 국가의 출현을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적 의미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일단 레비나스하고는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반대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1번, 가는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 이기적 존재로 여기 이기적 존재로 여기는 점에서 보기와는 다르군. 자, 보기가 이기적 존재잖아. 가가 아니라 보기. 알았니? 맞았네. 그지? 잠깐만. 가가 이기적 존재로 가는 이기적 존재로 여기는 점에서, 자, 보기도 이기적 존재니까 둘 다 이기적 존재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 다르군이 틀렸네. 다르군. 둘 다 이기적 존재로 보는 거야. 보기도 레비나스도 마찬가지야. 2번. 가는 타자와의 중재를 위해서, 중재라는 단어는 어디 나오는데? 이거는 보기에 나오는 거잖아. 틀렸잖아. 이건 보기는 그래야지. 보기는 가와 다르군 이래야지. 국가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건 누군데? 보기잖아. 그러면 보기는 타자와의 중재를 위해서 국가의 존재가 필요한다는 점에서 가와 다르군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3번. 보기는 자신을 해칠지 모르는 잠재적인 적으로 타자를 대한다는 점에서 가와 다르죠. 정답은 3번이네. 타자를 적으로 보고 잠재적인 적, 나와의 투쟁 관계로 보는 게 보기고, 레비나스는 타자라는 게 나를 발전시키는, 나를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발전시키는, 초월시키는, 이동시키는 그런 존재로 봤으니까 긍정적으로 봤단 말이야. 이 점은 둘이 다르다. 정답은 3번이네. 4번. 가와 보기 모두 합의와 계약의 근거. 합의와 계약은 모두 보기에만 나와 있는 거지. 가에는 그런 거 없어. 틀렸고요. 5번. 가와 보기는 공동체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 주체의 이익은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제한될 수 있는 게 가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는 보기, 4번은 보기만 맞고요. 5번은 제한될 수 없다라는 점이 보기지. 둘 다 보기만 해당된다. 나머지 가에는 합의와 계약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제한될 수 있다 그랬어. 알았니? 일부분. 정답은 3번. 20번으로 갈게. 보기는 학급 토론의 한 장면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토론 주제는 난민 신청. 자, 난민을 뭐라 그러지? 외국인. 얘가 타자야. 타자 알았니? 자,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누구야? 주체 중심. 데카르트잖아.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야지. 그들이 받아들이면 나의 이익과 나의 자유가 침해당해, 제한당해. 그러니까 그들을 돌려보낸다. 데카르트의 주체 중심적 철학이야. B. 살 길을 찾아온 그들의 아무런 조건 없이 환영해야 된다. 이건 레비나스 얘기가 되겠네. 그지? 외국인이기 이전에 인격을 가진 존재. 이게 동일성으로 인정하는 거야. 타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 봐, 이해하지요. 이건 받아들이는 거야. 그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 일종의 희생이겠지. 이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레비나스 얘기지. 20번 틀린 거. 1번 A는 타자인 외국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중심적 태도 데카르트의 철학과 일치한다. 맞았고 2번 A는 그동안 누려온 자신의 자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건 안 되겠죠.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주체중심은 자기 자신의 자유와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주체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 대로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주체가 되는 건 레비나스 철학에 나오는 거잖아. 타자 중심 철학이잖아. 근데 A는 자기 중심 철학이기 때문에 주체 중심 철학이기 때문에 더 정답은 2번이다.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3번 B는 외국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려고 하고 있어. 타자의 출현을 계기로 뭔가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 열린 세계. 그다음에 4번 B가 외국인을 환영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로 타자를 올려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맞았고. 그 다음에 5번 B는 A와 달리 B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거야. 이게 환대고 주체성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맞았지. 정답은 2번이고 저거는 B에 해당되는 거다. B로 고쳐야 돼.